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너는?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단상 쪽으로 뛰어들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입 경호원 이하준의 찢어진 소매에 화상 흉터를 본 순간 재벌회장은 숨이 멎는 듯 굳어버렸죠. 24년 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고 뛰쳐나가던 아내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깨에 남았던 화상 자국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자,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포기하려 했던 세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가 정말 내 아들인 걸까요? 도대체 24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 자동화 터미널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경호팀 집합 문자가 울렸고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줄지어 선 부두, 그 앞으로 펼쳐진 검푸른 바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서 있으면 항상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이하준, 오늘 VIP 근접 경호 투입이다. 팀장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급인 제가 회장 근접 경호를 맡게 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력 덕분인 듯 했어요. 준공식장은 이미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취재진까지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강도윤 회장. 언론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지만 직접 보니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흰머리 섞인 올백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표정한데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악수하는 손은 차가워 보였어요. 오늘 이 터미널은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회장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행사 전 특수경호팀에 신변 위협 제보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기 시작했고 현장이 순식간에 혼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단상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남자와 회장 사이를 가로막으며 팔로 막아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다른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정장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가 빗물에 젖은 채 드러났어요. 단 모양의 흉터,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는 흉터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충격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창백해진 얼굴로 제 흉터를 응시했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제가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제 흉터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 경호원들이 회장을 에워싸고 대기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행사는 긴급 중단되었고 저는 찢어진 소매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남았어요. 왜 회장이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하준 경호원, 내일부터 회장님 전담 경호로 배치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입이 회장 전담 경호라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려는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담 모양의 흉터, 어머니께 물어봐도 늘 말을 흐리시던 제 유일한 과거의 흔적. 그리고 오늘 그 흉터를 본 회장의 그 표정.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본사 건물 최상층, 전면이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하준 경호원입니다. 비서가 안내한 대로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강도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제 수고했네. 돌아선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준공식에서 봤던 그 충격적인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회장은 천천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자네 왼손잡이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사는 했나? 아직입니다. 그럼 함께 하지. 이례적인 제안이었어요. 회장이 경호원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서실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가 회의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회장은 제가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젓가락 쓰는 법, 밥 먹는 속도, 반찬 고르는 습관까지. 매운 음식은 안 먹나? 네, 잘 못 먹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 기억나는 한글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자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라면? 정확히는 모릅니다.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창틀을 꽉 쥐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 역시 어제 그 흉터 때문이었구나. 저도 모릅니다. 어릴 적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오늘부터 내 개인 차량 경호까지 맡게 될 걸세. 힘들겠지만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도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회장을 모시고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정기 검진이라고 했지만 회장은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잠깐 볼 일이 있네. 차에서 대기하게. 이상했어요. 정기 검진인데 왜 유전자 검사실에 가시는 걸까? 1시간쯤 지나 회장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회사로 돌아온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하준 경호원의 신원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회해주게. 네.
이미 보안팀에서 검증이 끝난 인원인데요. 더 자세히 출생 기록, 입양 여부, 병원 기록까지 전부 찾아보게.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극비로 진행하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며칠 후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하준 경호원은 공식 기록상 고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부모 기록이 불명확하고 입양 기록도 없습니다. 병원 기록은 5살 무렵 심한 화상으로 응급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윤설아라는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윤설아? 네, 현재 항만 외곽에서 잠수장비 수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류를 받아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장비를 손질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이 주소 확실한가? 네, 확인했습니다. 알았네. 물러가게. 비서실장이 나간 후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설아.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24년 만에 듣는 이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아내, 그리고 5살 난 아들. 아들의 왼쪽 어깨를 확대한 부분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바로 그 자리. 어제 이하준의 흉터가 드러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회사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차로 갈아탔습니다. 항만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바다 냄새가 짙게 풍기는 곳. 낡은 단층 주택이 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업장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가 잠수 장비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윤설아, 57살. 짧게 자른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 평생 바다 일을 하신 흔적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왔니? 저녁은 먹었고?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비에 집중했습니다. 말이 적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회장 전담 경호를 맡게 됐어요.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강도윤 회장님 말입니다. 제가 전담 경호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공구를 든 손이 떨렸어요. 강도윤이라고? 네, 아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 사람 근처 가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당장 그만둬. 다른 경호업체 찾아봐. 이런 어머니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침착하고 조용하셨는데 지금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 마. 그냥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니는 공구를 내려놓고 작업장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도윤 회장.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생 항만 노동자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어떻게 재벌 회장을 알 수 있을까? 그날 밤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5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을까?
이 흉터는 정말 어떻게 생긴 걸까? 어머니는 항상 말을 흐리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포에 가까운 거부였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세월의 때가 묻은 목걸이였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준아, 엄마 말 잘 생각해봐. 그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어.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하다니요? 과거에 나쁜 일에 연루됐었어.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를 믿어. 제발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 어머니와 강도윤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CCTV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낮에 누군가 가게 주변을 계속 배회했어. 화면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게 앞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신고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가게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CCTV 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자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배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제가 강도윤 회장의 경호를 맡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회장님을 모시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본 회장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24년 전 해양사고 기록을 전부 찾아주게. 24년 전이라면 2001년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특히 10월에서 12월 사이 이 항만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기록 말일세.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집무실 문 밖에서 대기하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4년 전, 제가 5살이던 그 시기였어요. 1시간쯤 지나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기록입니다. 회장님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2페이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고 기록. 2001년 11월 15일 컨테이너 선박 화재 사고입니다. 사망자 2명으로 처리되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실종 후 사망 추정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사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아, 강하준.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사고와 관련이. 됐네. 그냥 해주게. 비서실장이 나간 후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4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저는 밖에서 대기하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회장님은 24년 전 사고를 조사하시는 걸까? 그날 오후 회장님은 개인 서재로 향했어요. 1시간 정도 혼자 있겠네. 밖에서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한참 후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신 걸까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집으로 가세. 차로 향하는 회장님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 저택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현관에서 대기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그 항만 물류협력사 중 일부가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범죄 조직? 네, 밀수와 관련된 조직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 회장님께서 사업 확장을 위해 접촉하셨던. 그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내가 그들을 끌어들인 거였나? 회장님,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시 화재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관련 증거 인멸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당시 그 선박에서 밀수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고 회장님이 뭔가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내와 아들이 그걸 목격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시 부인께서 그 항만 창고 근처에 계셨다는 목격담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께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24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계속 조사하게. 당시 조직원 중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나오셨습니다. 이하준. 네, 회장님. 자네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윤설아입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자네가 화상을 입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 24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내일은 쉬어도 좋네. 하지만 회장님, 가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4년 전 사고, 회장님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이름을 가진 제 어머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황당한 추측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작업장에 계셨어요. 엄마, 왔니? 엄마, 혹시 24년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 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준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만 물어. 엄마도 힘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만약 강도윤 회장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그리고 어머니가 24년간 그 사실을 숨겨왔다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휴가를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날 아침 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자 바닥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어머니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창고로 들어간 사이 저는 몰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에 인쇄된 글씨였어요. 24년 전 빚을 갚을 시간이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 아들도 위험하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24년 전, 또 그 시기였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준아.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 있어. 가게 일은 내가 할게. 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야 해.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하준아, 창고 정리하다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자 창고가 엉망이었어요. 잠수 장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선반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준아. 왜 왔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닥을 보니 잠수 장비 일부가 고의로 파손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신고해야 해요. 안 돼.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신고하면 안 돼. 절대로. 왜요?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잖아요. 하준아, 엄마 말 들어.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 주변을 조사했어요. CCTV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근처 상가들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담배꽁초 몇 개가 같은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한참 동안 감시했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이하준, 내일 출근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괜찮으신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내일 얘기하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회장님도 뭔가 알고 계신 걸까?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집무실에 계셨어요. 들어오게.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하준, 솔직하게 대답해주게. 자네 어머니께 최근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그랬군.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비슷한 움직임을 포착했네. 24년 전 항만 범죄 조직 잔당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어. 범죄 조직이요? 그들은 당시 내가 사업 확장하면서 접촉했던 밀수 조직이었네. 지금은 대부분 와해됐지만 일부가 아직 남아있어. 회장님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 이 지역 재개발이 확정됐네. 그 토지 이권을 노리고 다시 나타난 거지. 그게 저희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자네 어머니 가게가 있는 그 땅이 재개발 핵심 구역일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하준.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머니 윤설아 씨는 24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세. 네. 그분이 당시 밀수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네. 그래서 조직의 제거 대상이 됐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자네는 그때 함께 있었던 아이였을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이야, 하준아. 아니, 강하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움, 24년 전 사고, 담 모양 흉터, 그리고 지금 그 조직 놈들이 다시 자네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어.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네. 회장님의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하준입니다. 강하준이 아니라 하준아.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자네 어머니께 확인해보게. 진실을 물어보게. 어머니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나야겠군. 회장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어머니 주소를 알려주게. 오늘 당장 가야겠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항만 외곽 72번지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세. 자네도 진실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네. 오후 5시 저희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전용 차량이 좁은 골목에 서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엄마가 계실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회장님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준아, 어떤 진실이 나와도 자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말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은 자네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신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이름. 회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설아. 회장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우리 아들을 찾았소.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정말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4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준아. 대체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아, 내가 들을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시오.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2001년 11월 14일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항만 창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새로 계약한다던 물류 창고를 구경하러 갔었죠. 그래, 그날 나는 회의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지.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같은 소리였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문틈으로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열고 뭔가를 옮기고 있었죠. 밀수 컨테이너였군. 그걸 본 순간 그 남자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안고 도망쳤어요. 그들이 뒤쫓아왔고 선착장까지 쫓겨갔죠. 그래서 배를 탔군요. 네, 어부들 배에 숨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배에 불을 질렀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폭발했어요. 저는 하준이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뜨거운 화염이 하준이 어깨를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간신히 헤엄쳐서 외딴 부두에 올라왔어요. 하준이는 의식을 잃었고 저도 화상을 입었죠. 왼쪽 얼굴에 흉터. 그게 그때 생긴 거였구나.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찾을 테니까. 그래서 죽은 척하기로 했어요. 나한테는 왜 연락하지 않았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그 조직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사업 확장, 당신의 야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나는 몰랐소. 그들이 범죄 조직인 줄은 몰랐다고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한 거죠. 어머니의 말에 회장님이 말을 잃었어요. 불법이든 뭐든 돈만 되면 됐잖아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설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묵인한 건지.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준이라도 지키기로 했어요. 당신 세계에서 그 더러운 돈과 권력에서 멀리 떨어뜨리기로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24년 고통이 느껴졌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세월. 미안하오, 설아.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욕심을 부렸소. 내가 당신과 하준이를 위험에 빠뜨렸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4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소. 매일 밤 악몽을 꿨소. 불타는 배, 하준이 울음소리. 그만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24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또 그놈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협박 편지도 왔고 가게도 부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맞겠소.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요? 24년 전처럼 또 실패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다르오.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내게는 이제 잃을 게 없소. 회사고 명예고 다 버려도 좋소. 당신과 하준이만 지킬 수 있다면. 어머니가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맹세하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4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한때는 사랑했지만 비극으로 갈라선 두 사람. 하준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괜찮아요, 엄마. 저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회장님이 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여러 대가 멈추는 소리, 발걸음 소리. 회장님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안 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왔소. 창밖으로 검은 차량 3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안 돼. 뒷골목도 이미 막혔을 거야.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호팀, 지금 당장 이 위치로 와라. 긴급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설아, 나와.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뒤로 숨었어요. 하준아, 위험해. 너라도 숨어. 안 돼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4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비켜. 우리는 그 여자하고 볼 일이 있어.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24년 전에도 이렇게 도망쳤지? 이번엔 안 통해. 순간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하준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틈에 한 명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저는 남자를 밀쳐내고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아 씨를 데려가라. 남자들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회장님이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의자가 남자의 등을 강타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격투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회장님을 밀쳤고 회장님이 벽에 부딪혔어요. 회장님, 혼란 속에서 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엄마, 저는 남자 한 명을 제압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검은 차량이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어머니가 보였어요. 저는 전력으로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저는 뛰어올라 차 지붕을 붙잡았어요. 이 미친놈. 차가 급격하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차는 항만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며 저를 떨어뜨렸어요. 몸을 굴려 충격을 완화했지만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남자들이 어머니를 끌고 컨테이너 사이로 사라졌어요. 엄마, 저는 일어나 그들을 쫓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오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3명의 남자가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날아차기를 날렸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며 컨테이너에 부딪혔어요.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볐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난무했어요. 군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을 쓰며 막아냈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주먹이 제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비틀거리는 순간 다른 남자가 파이프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확히는 총성이 아니라 신호탄 소리였어요.
하늘로 붉은 빛이 치솟았습니다. 경찰이다. 도망쳐. 남자들이 당황하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그때 여러 대의 차량이 야적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회장님의 경호팀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남자들을 추적했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아, 하준아, 여기요. 저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네. 곧 도착할 거야. 회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놈들을 놓치면 안 돼. 바로 그때 컨테이너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지게차를 몰고 있었어요. 조심해.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가 저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피해. 저는 어머니를 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쿵. 컨테이너가 땅에 떨어지며 엄청난 소음을 냈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 먼지 속에서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회장님이 컨테이너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피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회장님을 일으켰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네. 회장님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를 절뚝였어요. 발목을 삔 것 같군. 어머니가 달려와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무사해요? 당신은? 다친 데 없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4년 만에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30방향. 놈들이 도주한다. 경호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남자 둘이 펜스를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멈춰. 저는 한 명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떨어지며 저와 함께 바닥에 굴렀어요. 격투 끝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면 팔 부러뜨린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붙잡았어요. 나머지 한 명도 다른 경호원들이 잡았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특수수사대 차량이 야적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다. 남자들이 하나씩 체포되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와 회장님께 돌아갔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쳤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회장님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잘했네, 아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마치고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와 회장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세 명 모두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옆 침대에는 회장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발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어요. 아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저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하준아. 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순 없지.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남은 인생을 자네와 설아를 지키는데 쓰고 싶네. 회장님, 강도윤이라고 불러도 좋고 회장님이라 불러도 좋네. 자네가 편한 대로 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아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계셨어요. 깨어 있었구나.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미역국 끓여왔어. 너희 둘 다 제대로 먹어야지. 어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설아, 왜요? 고맙소. 하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도윤 씨, 네, 아직도 화가 나요. 24년 전 일도 당신이 한 선택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몸 던지는 걸 봤어요. 의자 들고 달려드는 모습도 봤고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격투는 영 소질이 없더군.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때 당연한 일이요. 내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셋 모두에게. 물론이요. 24년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순 없어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회장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고 비극으로 헤어졌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두 사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퇴원했습니다. 회장님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셨어요.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회장님이 서셨습니다. 오늘 저는 항만 안전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24년 전 이 항만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안전 불감증이 그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그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회장님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와 어머니는 객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잃었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완벽한 재회는 아닙니다.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천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희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가게가 있던 자리.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대신 안전재단의 지원으로 작업장이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와, 엄마. 완전히 새 가게네요. 그러게. 너무 좋아서 어색할 정도야. 새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 앞에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설아 해양기술연구소. 연구소라니 멋진데요? 재단에서 자문을 맡아달래. 항만 안전 장비 개발 같은 거.
어머니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이 분야 전문가잖아요. 그때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개소식 축하하오, 설아. 고마워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하준아, 오늘 저녁 시간 있나? 네, 왜요?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우리 셋이서.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녁, 조용한 한식당. 특실에 저희 세 명만 앉았습니다. 이게 가족 식사라는 건가? 회장님이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24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러게.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도 긴장한 듯 메뉴판만 보고 계셨어요. 그냥 편하게 먹어요. 가족이잖아요. 제 말에 두 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네. 가족이지.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준아, 경호 일은 계속할 건가? 네, 당분간은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럼 내 경호를 계속 맡아주겠나? 그러죠. 회장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회장님의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맙네, 아들.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원래부터 가족이었소. 다만 24년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식사 후 저희는 함께 바다로 향했습니다. 24년 전 그 사고가 일어났던 항구.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 너희 둘이 옆에 있으니까. 회장님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이곳에 올 때마다 괴로웠소. 하지만 오늘은 다르군. 왜요? 당신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어머니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두 분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네, 아들. 회장님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24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가족을. 파도 소리가 저희를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